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1일 병인 세번째 기사 1434년 명선덕군요. 최정안, 이영, 검류, 김영륜을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최정안, 이영이 문계를 위조하였으니 정안은 유리 장 100에 도 3년, 이영은 장 90에 도 2년 반, 검류, 김영륜은 그 문계를 통과시켰으니 영류는 장 100대에 검류는 장 9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으나 다만 검류만 일찍이 직첩을 거두었다. 또 영류는 원래부터 정안과 사귀었으므로 정안이 그를 통하여 엄밀히 청해 이영으로 하여금 이미 바쳤던 위조 문계를 도로 바꿔서 숫자를 더 넣은 다른 위조 문계를 바쳤는데 영륜이 검류에게 고하지도 아니하고 통과시켰으므로 검류의 죄가 영륜에 비하여 약간 가벼운 까닭에 이를 용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1일 병인 네번째 기사 주자소에서 행한 노걸대 박통사를 승무는 사여권에 나누어 주다. 이 두 책은 중국어를 번역한 것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2일 정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2일 정묘 두번째 기사 구주인에게 쌀은 주지 않고 진상에 대한 회례만 하다. 일기수 원조 신윤이 글을 올려 예조에 올려 쌀을 청함으로 예조에서 아뢰기를 구주인에게 쌀을 내려주는 실마리를 열을 수는 없사오니 단지 진상에 대해 회례만 하고 쌀을 내려주시는 일은 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2일 정묘 세번째 기사 악공, 상료산, 김중지 등이 무대, 황식, 고흠 등의 잘못으로 관작을 빼앗겼다고 사헌부에 호소하다. 무대인 황식, 고흠 등이 흐리멍텅하게 계달하여 우리들이 관작을 빼앗아 타인에게 주었습니다. 함으로 본부에서 황식과 고흠 등을 잡아다가 추문하니 임금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악공 등으로서 업률에 능하지 못한 자가 겨우 악보를 익히게 되면 예를 따라 업률을 능한 자가 옮기는데 매양 강무에 따르게 되매 시제에 미치지 못하여 승급이 되지 못한다니 내가 특히 능하지 못한 자의 직을 거두어서 능한 자에게 주고 사헌부에서 가두고 추문하는 황식, 고흠 등은 내가 형조에 내려 가두고 추문하는 이유를 묻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도승지 안승선이 아뢰기를 본부의 장무를 불러 이를 물은 뒤에 형조에 내리심이 가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조차 지평 권준을 불러 안승선으로 하여금 이를 묻게 하니 권준이 대답하기를 시기 말하기를 그 관안에서 개차할 만한 자는 임금께서 낙자마의 이조에 보내셨으므로 개차하였습니다 하고 허문 말하기를 주상께서 신 등으로 하여금 개차할 만한 자를 의논하여 이름을 적어 아래게 해서 이조에 내려 개차하게 하신 것이니 주상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지 고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여 가두어 두고 변정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식과 험 등의 언사가 비록 한결같이는 아니하나 모두 나의 소위이니 험과 식 등을 놓아주고 요산 등이 식, 험을 고소한 이유를 주문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2일 정묘 네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에 따라 야인 김산을 본토로 돌려보내다. 야인 김산은 본래 우리나라 인민이 아니었고 또 이만주를 배반하여 도망왔사오니 사리로 보더라도 본토에 돌려보내는 것이 옳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3일 무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3일 무진 두번째 기사 등호구에게 정포 1190비를 회사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4일 기사 첫번째 기사 신상이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을 풍자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산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냐 하니 예조 판서 신상이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동팔창
파사부 지방을 이끌어서 대답하였는데 그 말이 너무 지리하고 어수선하였다. 신상의 사람됨이 구변이 있어 매양 조개 때마다 정사를 말할 때 절실하지 않은 일을 끌어다 거듭대 불이 아래므로 어떤 때는 해가 저물도록 끝나지 아니하였다. 조개에 나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이 긴 사람이 온다. 오늘의 조개는 반드시 오래되어야 파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외인들의 숙소를 다시 짓고 외인과의 무역 대화 등을 금하다. 외조에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를 받자와 외관의 건방 조건을 상고하오니 육전에 가조 실려 있사오매 등록을 거듭 밝혀 거행하겠나이다. 동편관, 서편관 및 묵사에 나누어 들은 객인이 무시로 서로 찾고 서로 왕래하옵는데 근처에 사는 사람과 무리배들이 인연을 따라 서로 통하여 몰래 숨어서 무역을 함으로 그 패단을 막기 어렵사오니 동관 서관을 합하여 한관으로 하시고 빈집을 더 짓되 사면의 난간과 담을 높이 쌓고서 해가 돋은 뒤에 문을 열고 해가 질 때에 문을 닫아 출입을 엄히하며 외인의 물건을 무역하는 한잡인 등은 공천에서 무역하는 때 이외에는 관내나 관외를 막론하고 객인 등과 더불어 몰래 숨어서 대화하는 자는 언제든지 즉시 구속하여 위령률에 의하여 과제함으로써 잠통하는 패단을 막게 하옵소서 하며 상정수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랜 바에 따라 시행하되 단지 해가 돋아 밝아올 때에만 문을 열고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에 문을 닫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회조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예조에서 아랜 바에 따라 동관서관을 합쳐서 한 관으로 만들고 빈집을 더 줄 때 사면의 난간과 담을 높이 쌓아서 출입의 금지를 엄하게 하고 단지 그 체제만은 신이 지난해에 중국에 갔을 때에 본 바 금능관사의 제도를 생각하옵건대 배동관의 북쪽에 나아가면 객관을 사구를 나누어 지었으되 구마다 각각 전후청이 있고 청의 좌우에는 침실이 있으며 또 각각 대문이 있고 구청으로부터 대문 좌우에 이르는 곳에는 각각 행랑이 있어 이름을 오만역이라고 하였는데 제1소, 제2소, 제3소, 제4소가 함께 한 담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에 의하여 구관은 그대로 두고 관의 남쪽에다가 두 곳을 더 지어 구관과 아울러 네 곳이 되게 만들되 관의 크고 작음은 땅의 형편에 따라서 참작하여 배치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허저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4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전옥서 수인의 계보는 형조에서 이건부 수인의 계보는 사헌부에서 바치도록 하다. 이 앞서 개월마다 감옥부 및 형조 사관원이 각각 복명 내시별관과 더불어 전옥서와 의건부에 옥에 갇힌 죄인을 심리하고 내시별감이 계본을 가지고 가서 바쳤사오나 지금의 송육전에는 개월 감옥에 복명별감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사오니 육전에 의하여 복명별감을 제하시고 전옥서 수인의 계본은 형조에서 가져다 바치게 하시되 의건부 수인의 계본은 본부에서 가져다 바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개월은 3월, 6월, 9월, 12월을 말한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4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상효산, 김중지 등을 황식, 고흠을 무고한 죄로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상효산, 김중지 등이 황식, 고흠 등을 고소하였다가 무고로 도리어 죄를 받게 되었사온데 율에 의하면 요사는 주범이 되니 장 100대에 중지는 종범이니 장 90대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개차하라고 명하였는데 식과 흠은 고소하였으니 진실로 이들을 죄 주어야 마땅하나 그러나 무지한 사람을 어찌 좋게 논할 것이 있겠느냐. 그 죄를 용서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4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새로 만든 누각의 시간을 따르기로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앞서 누각의 경점을 마련하는 것은 본래 근거한 바가 없었다. 이제 수시력법을 상고하여 누기를 새로 만들었는데 될 것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므로 영을 내려 이것을 쓰고자 한다. 그러나 이 앞서의 누각은 인증은 늦어서 밤이 깊고 바로는 너무 이르는데 이제 새로 만든 누각은 전에 비하여 인증이 약간 이르고 바로는 약간 늦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일 지금 만든 누각을 따르면 사람이 출입함에 있어 조만의 때를 읽게 되고 전에 있던 누각을 따르면 인증은 늦고 바로는 이르기 때문에 도적이 틈을 타서 많아질 것이라 하니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릴 것인가. 만일에 수시력을 따를 경우 사람의 출입에 방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앞서와 같이 경점을 편의에 따라 올리고 내리되 전례에 따라 올리고 내리게 할 것인가. 비록 조만이 약간 전보다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그냥 쓸 것인가.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도승지 안승선이 아뢰기를 봄 여름철에는 인정은 이르되 바로는 늦을 것이요 가을 겨울철에는 인정은 늦되 바로는 이르게 될 것이오니 이 같은 때에는 오히려 출입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또한 도적이 불어 일어날 근심도 없을 것이옵니다. 더욱이 이제 만든 누각의 제조가 정밀하오면 들 것만큼의 오차가 없사온데 어찌 다른 의논이 있겠나이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한결같이 지금 만든 누각을 따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누각은 누스에 의하여 보는 시각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이어진 문자를 이해하는 자를 뽑아 사회군에서 훈련시키고 통사로 임명토록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여진 문자를 이해하는 자가 불과 1, 2인이어서 장차 폐절하게 되었사오니 시조인 민 함길도의 여진인 자제 중에서 여진 문자를 이해하는 자 4, 5인을 추려 뽑아서 사여원에 소속시켜 혼도로 삼으시고 겸하여 통사로 임명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시조인은 조관으로 있는 사람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자치 통감을 고열했을 참교하다. 중추원사 윤회 예조 좌참방 본도 집현전 부제학 설승 등을 불러 집현전에 모두고 자칫 통감을 고열하게 하여 글뜻이 알기 어려운 규절은 원위 집남석 1호부터 여러 서적에 이르기까지 참고하여 그 해설이 있는 것을 뽑아서 그의 합당한 마디마디 끝에 붙여 편찬하고 이름을 통감훈의라 하였다. 또 문신인 집현전 은교 김말 교리 유의순 우헌납 이중윤 전 우헌납 이사정 집현전 수찬 이계전 부수찬 최항 이조 좌랑 남계예영 세좌 좌사경 어효첨 사은침 감찰 강맹경 봉상녹사 민원 등을 뽑아 참교하게 하고 조화승지 권맹손으로 하여금 겸하여 이를 관장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중좌 5군의 사정 부사 정사정 임명의 개정 사항을 아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이 앞서 중군의 사직 21명 부사직 30명 사정 74명 부사정 155명과 자군이 사직 21명 부사직 30명 사정 73명 부사정 155명 5군의 사직 21명 부사직 30명 사정 73명 부사정 155명이었던 것을 이제 중군의 사정 55명, 좌우군의 사정 각각 14명, 합계 43명과 각군의 부사정 각각 28명씩 합계 84명을 혁파하고 각군의 사직 8명씩 합계 24명과 부사직 15명씩 합계 45명을 정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거관할 차례를 당한 각품의 첩산 보충군 등의 자손들은 조품을 받아 거관토록 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이에 앞서 각군의 보충군으로 2품 이상의 첩사는 근무한 날수를 계산하지 아니하되 3품으로부터 7품에 이르기까지 첩사는 그 근무한 날수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고 아울러 아비의 직품을 상고하여 품급에 따라 사용하여 싸운데 그 할아버지의 직품은 거론할 데가 없사오므로 그 손자는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송육전의 일컬은 거간할 차례에 해당한 각품의 첩산, 보충군 등의 자손은 곧 윗항의 거간한 보충군 등이오니 그 아비의 직품이 비록 부당하였더라도 육전의 조품을 받아 거간하는 것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품은 할아버지의 직품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6일 신미 5번째 기사 차승의 처벌에 관해 형조에서 아래다. 차승의 죄를 정부와 더불어 제조해서 의논하게 하였사온데 우의정 최윤덕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영의정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차승의 죄는 율문에 의하면 장 100대의 도 3년에 해당하나 본국의 육전에 의하면 처교에 해당하옵니다. 그러나 하교를 어기어 청하옵기는 신등이 감히 할 바가 아니오매 엎드려 성상의 제기를 바랍니다 하고 판서 최사강은 의논하기를 다시 율문을 상고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사옵니다 하니 명하여 한등을 감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6일 신미 6번째 기사 신구국이 귀할 때 백성의 자원에 따라 미두를 주고 주전 5,000건을 사들이도록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경중과 이우사에서 신구국이 귀할 때에는 백성의 자원에 따라 미두를 주고 주전 5,000건을 사들이도록 하라 하고 이에 2,000건은 유희사에게 사들이고 3,000건은 군자감으로 하여금 사들이게 하되 매 한 건마다 절미에는 3말 5대를 콩으로는 갑절을 주게 하니 민간에 쌀과 콩이 그에 하였으므로 다투어 주전을 바쳤다. 절미는 토막쌀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7일 임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7일 임신 두번째 기사 평안도에 벌레가 생겨 곡식을 해치므로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보내 잡도록 하다. 속전 등록에 의하여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보내어서 잡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7일 임신 세번째 기사 노비를 함부로 죽인 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형조에서 아래다. 잔인하고 또 포악한 무리들이 한결같이 노비를 고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때려 죽이옵는데 그무로는 비록 죄가 있는 노비라 할지라도 만일에 법에 따라 형벌을 주도록 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그릇 형벌을 하는 자는 삼절린과 오가장이 즉시 모여 이것을 금지하고 만일 법을 어기고 마구 형벌하여 죽임을 이르거든 삼절린과 오가장이 관령에게 달려가 고발하되 외방은 감고 이장이 고하여 검사 증언하고 전보하면 법사에서 추역하여 과제할 것이 없고 삼절린 관령 이장 등이 주의하여 고찰하지 아니하거든 때려 죽인 뒤에 실정을 알고도 숨겨준 정상이 나타나면 본인 자신과 삼절린 색장을 추구하여 중한 죄로 논하게 하옵소서. 그 노비들이 넌저시 삼절린과 색장을 사주어서 고발한 자는 한결같이 노비가 가장을 고발한 죄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8일 개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8일 개유 두번째 기사 우헌납 이중윤을 다시 집현전 참수 통감 훈의로 임명한 것에 관해 직함의 문제를 제기하다. 사관은 좌정은 최암이 아뢰기를 어제 우헌납 이중윤을 명하여 집현전에 임명하여 통감 훈의를 참수토록 하였사오나 그러나 대간이 여러 도감에서 채권을 들고서 고과한 예는 그전에 없었습니다. 이제 중륜이 새로이 서책을 들고서 고가에 하움에 제조와 상운이 다름이 없으나 제조는 조금도 기색을
변하지 아니하오니 중륜의 마음에는 진실로 혐의가 없을 것이오나 국가에서 대간을 대우하는 뜻에 있어서는 어떻겠나이까. 만일 부득이하여 쓰셨다면 직함을 고침이 어떠하오리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전례를 상고하겠다 하니 최암이 물러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전에 태종실록을 수찬하였을 때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던가 하니 주하샘지 권맹손이 아뢰기를 그때는 헌납 이온과 감찰 강신이 모두 대간으로 재료와 자처하게 되면 편하지 못하다 하여 고쳐서 다른 직을 제수하였사옵니다 하니 이내 아뢰기를 대간으로서 이 일에 참여함은 비록 편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권르에서 명령을 받드는 일이온즉 다른 여러 도감 각색의 예가 아닌 것이옵니다. 더욱이 이것은 바로 학중의 일이오니 중륜으로 하여금 그대로 근무하게 하면 어떻겠나이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조비형, 윤회, 김익정, 이승묘, 윤번, 박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비형으로 중추원 사를, 윤회로 예문관 대제학을, 김익정으로 예조 좌참판을, 이승묘를 형조 좌참판을, 윤번으로 공조 우참판을, 박규로 동지 중추원사를, 강지로 이조 우참판을, 전흥으로 형조 좌참판을, 권도로 경창부 윤을, 남지로 중추원 부사를, 권복으로 이조 좌참의를, 셀슨으로 이조 우참의를, 노기상으로 예조 좌참의를, 이효인으로 예조 우참의를, 허척으로 형조 좌참의를, 배둔으로 형조 우참의를, 김세민으로 공조 좌참의를, 김청으로 공조 우참의를, 진준으로 우사관을 삼았으니 주는 이 관직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도승들을 만나 배사할 수 있을까. 나로 하여금 녹을 얻게 하여 찾아가 굶주림을 면하게 하였으니 활인한 엄득이 매우 크도다 하며 참으로 이른바 비부라 하겠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이각이 병든 아내를 위해 1개월의 말미를 청하였으나 이를 허락지 않다. 신은 별다른 재능도 없이 지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사와 지위가 자헌에 이르고 열암덕의 중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의 나이가 61세이었고 오랜 병이 몸에 얽혀 날로 심하고 달로 더하와 변방을 지키기에 합당하지 못하옵건만 그러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사오니 마땅히 죽은 뒤에라 그만둘 것이옵니다. 신의 처는 전라도 전주에 있사온데 개축년 3월에 풍지를 앓기 시작하여 전신불수가 되어 명이 경각에 달렸사더니 특히 내 일을 명하사 약을 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겨우 생명을 보존하였을 때 아직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아들도 없고 딸도 없사와 전혀 시탕할 사람이 없사옵니다. 만일에 관직을 면하고 구하여 살리고자 하올진데 부모의 병과 달라서 참으로 공의에 어긋남이 있사오매 신의 본래 가진 뜻이 아니었고 도를 바꾸고자 뜻하옵는다면 이곳은 중하고 저것은 경하오매 사람들이 모두 그리 하고자 아니하는 바이오니 중한 곳을 피하고 경한 곳을 나아가려는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니 이것은 신이 밤낮으로 통탄하고 울업하여 마지 아니하는 바이옵니다. 만일에 운반할 분임과 초료 죽반을 주시어 친척 중의 한 사람으로 데려오게 하시오면 진실로 다행하겠사온데 때가 바로 농사 때이온지라 농사일에 방해될까 염려되었고 또 병세가 더욱 위독하여 길에서 혹시 덮하게 일어나는 환이 있사오면 이는 작은 사고가 아니옵니다. 다행히 오늘날은 성상의 은택이 지중하와 북변 사람들이 기순하옵고 얼음도 풀리고 물이 넘치어 적도들의 난이 스스로 가라앉아 방비할 일이 조금 헐하여졌사오니 만약 1개월의 말미를 얻어 병든 아내와 연결함을 얻게 되오면 어찌 다행함이 이와 같아오리까. 신은 다시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울업은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합니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9일은 갑술 두 번째 기사. 안구 우효강 이영견 조성문 전순 이계원 등 신명을 참수 훈위로 가산하다. 동첨지돈영부사 안구 병주초랑 우효강 복례랑 이영건 세자 우사경 조석문 지편전 박사 전순 세자 우정자 이계원 경창부승 장세 사정 이보흠 승무는 저장랑 이계선 예빈녹사 이지장 등 10인을 가선하여 훈위를 참수토록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30일 개해 을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3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황하인 자손 이후가 아비의 전투를 물려받고 시위로 있게 하다. 이후가 상언하기를 아비의 전투를 물려받아 생활을 하옵는데 호주에서 공로가 없다해 아울러 모두 거두어 들이옵니다. 하매 영의정 황희 등을 불러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과전의 예의에 의하여 만일 줄만한 자라면 이를 주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도승지 안승순이 아뢰기를 제 몸에 하나에 그대로 전토를 주시옵되 죽은 뒤에는 도로 속공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승순의 말을 좇았다. 또 알타리의 이대두의 아들 우가 시위로 있는 것의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아뢰기를 자언에 따라 시행하기를 허락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3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3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전 예조 참의 고득종이 사적 이익을 위해 목장 축조를 반대했다는 것이 누명임을 상서하다. 상서하기를 신의 고향인 제주는 인물이 적고 초목이 무성하였을 때에는 좋은 말이 번식할 수 있었사오나 무술년 이래로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갈아 일으켜 수초가 점점 부족하게 되었나이다. 참이신 장우량이 제주 안무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패단을 깊이 염려해 생각하옵기를 평지에 놓아 기르는 말은 살림에 들여놓아 기르는 말만 같이 못하다고 여기고 지난 기유년에 갈려온 이해 한라산 산 주위를 빙 둘러서 목장에 담을 쌓고 마피를 들여놓을 일을 계달하였더니 승정원에서 명하옵심을 받자와 신에게 목장 쌓는 일의 편의 여부를 묻사옵되 신도 마음으로 생각하옵기를 살림으로 말하오면 겨울을 지나도 이울어지지 않는 나무가 울밀하게 들어서서 그늘을 이루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에 마땅하옵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에 마땅하여 들여놓은 말은 쌀찌고 몸이 클 것이로되 평지의 말은 바람을 가리고 추위를 피할 곳이 길이 없어 겨울철에 이르면 많이 고손되리라 하였습니다. 또 무식한 무리들이 많이들 불을 놓아 밭을 갈므로 만일 이러한 것을 검지하지 아니하면 지기가 초란하여지고 산에는 초목이 없어져 말을 번식할 수 없을 것이 뻔한 까닭으로 사연을 갖추어 아랜 것이온데 신이 어찌 신의 이익으로서 국말을 번양하는 계책을 생각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목장에 담을 둘러싸는 계책은 실로 말을 치는 장책이오니 말이 많이 손상되면 목장을 쌓은 까닭이 아니옵니다. 목장에 담을 쌓은 이후부터는 마피를 살림에 몰아넣어 자생지육하였다면 좋은 말이 많이 났을지언정 수손의 폐해는 없었을 것이옵니다. 단지 산이 깊고 골짜기가 길기 때문에 마적이 횡행하지만 말을 치는 사람들이 한간 문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계책만 생각하고 뒷날에 많이 손상되는 배단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데다가 말들을 제멋대로 놀며 다니지 못하게 하여 아침에 셈하고 저녁에 수를 계산하여 마치 양떼를 몰고 다니듯이 하옵고 더욱 해마다 가뭄이 심하여 초목이 성하지 아니하오니 말이 많이 손상함은 진실로 이 때문이옵니다. 축장한 때문이라고 함은 신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목장을 쌓는 일은 토인에게 이익이라고 하옵니다. 만일에
목장에 담을 쌓은 뒤에 밭에 사사로이 담을 둘러쌌지 않는다면 신의 고향 토습이 농사짓는 소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사람이 타는 말이나 짐을 싣는 말을 집에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고 들에 풀에 놓아 헤쳐 놓아 두오니 사사로이 축장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겠나이까. 만일에 파장한 땅을 사람마다 제각기 점령하여 경작하게 허락한다면 고장은 아득하게 동서의 양극에 있어 토승이 부박함이 우심함으로 해를 걸러 묵혀야만 겨우 경작할 만한 게 되었는데 누가 점령하고자 하겠사오며 누가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인들 하겠나이까. 지방민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장래의 산전을 갈고 심는 것만 못하다 여길 뿐이옵니다. 산전으로 말씀하오면 비록 큰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산비가 오기만 하면 그다지 심한 가뭄은 되지 아니하며 비록 폭풍이 불지라도 잎목이 맞고 가리어서 전부 손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축장을 하지 아니하려고 함은 사람마다 같을 것이었고 더욱이 교리의 가사 농전은 산전 가운데의 땅이 더욱 좋습니다. 신의 어미도 이것에 힘입어 살던 것이었는데 이제 장기의 안에 들어가게 되었사온즉 만일 이기할 마음이 있었다면 장우량의 축장하려는 계책을 어찌 달게 따르겠나이까. 신이 나서 10살 때에 아비를 따라 학교에 와 2번 과거에 급제하여 일찍이 임금을 슬기는 도리를 알았사옵고 또 거듭 후하게 성은을 입사와 자기가 분수에 넘쳐 싸운즉 힘써 보답해야 할 것이온데 어찌 그 이기의 계획으로서 천총을 속일 수가 있사오리까. 헌부가 신에게 죄주기를 청하옵되 마음에 이기의 계교를 품고서 위에 아려 축장하게 하였다 하였사오나 전하 깨어서 가벼운 법전을 조처사 다만 직임만 파면하셨사오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옵니다. 그러나 이기의 누명이 한번 신의 몸에 미쳤사오니 신이 어찌 낯을 들고 조정에 설 수 있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다시 유사에 내리시고 찰방을 보내시어 신의 장내에 가서 전지의 유무와 장외에서 점유하여 경작하는 전지가 있는지의 허실을 살피게 하시고 그 답사한 정음의 기록을 상고하시어 발고에 바르게 추액하여 만일에 이기의 자취가 나타나게 되오면 신은 무망한 죄에 승복하여 죽어도 유감이 없을 것이옵니다 하며 장기를 보류하도록 하니 헌부가 합사하여 비염하였다. 초라는 불에 태워서 부풀어 오름이고 수소는 여위의 죽음이며 고장은 옛 목장이며 장기는 목장의 터이다. 세종 764권 세종 16년 6월 30일 을해 5번째 기사 범찰 문제와 관련하여 한글도 감사 김종서가 밀봉하여 상서하다. 영북진 절제사 이징옥의 사무기옵니다. 1. 범찰이 처음 왔을 때의恩사 인적 공손하였을 때 말을 타고 입성하고자 함으로 같이 온 지위 태익과 수문인 등이 굳이 검하였어야 말을 내려 입성하였고 1. 범찰이 2번째 왔을 때의 은사는 공손을 하였으며 서백의 성상을 허락하였어도 앉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교상을 서백에다 놓고 앉았으며 1. 범찰이 진성으로부터 서쪽으로 오리쯤 되는 자기의 예터에다 목책을 설치하고 알타리 사람들을 영솔해다 살게 하고자 하며 맹가 참모가 예터인 북형에서 100여 명을 모아서 모의하였고 1. 범찰이 우적합과 처부인 이 장가를 두려워하여 장차 진성 서남간의 20여리의 상간에 집을 짓고 몰래 숨어서 살고자 하였으며 1. 범찰이 전날 입조하였을 때 파저강이 이만주의 집에 이르러 여러 날을 묵었고 1. 동류인이 가만히 말하기를 파저강으로 옮겨 살고자 한다 하더니 이미 집안 사람들을 파저강에 보내어 농사 짓게 하였고 1. 범찰이 그 아들로 하여금 채단 일피를 길정하게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좋은 말로 하여 음식을 대접하여 보냈었고 1. 범찰이 처음 보던 날에 잔오령 이매를 가정함으로 이를 받아싸운데 만일에 범찰과 이만주가 작당하게 되오면 후환이 없지 아니할 것이었고 타인으로서 공공연히 제허하기도 불가하옵니다.
그러니 이 지난번에 피살된 사람들의 자제들이 원수를 갚는 것처럼 하여 이를 제재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 살인한 죄가 이미 오래되었고 또 작을 중국에서 받은 자인즉 이제 까닭없이 성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끝끝내 반드시 환이 될 것이오니 불갑을 일찍이 이를 위하여 계책을 세워야 하겠나이다. 당인 사마의 말과 같이 파저강으로 이사할 때에 화심을 품고서 혹은 인구를 잡아가고 혹은 우마를 훔쳐간다면 그 일에 따라 추토함이 어떻겠나이까. 변장의 계책을 듣지 아니할 수 없사옵고 신들의 이사는 본래가 정한 기일이 없사온지라 이를 대비할 계책은 불갑을 일찍이 마련하여야 하겠사기로 엎드려 성상의 재기를 바라옵니다. 하므로 영의정 황희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이제 한길도 갑사의 글을 보니 내 생각으로는 범찰은 비록 제거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토벌 할 죄가 없으니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키기는 매우 불가하겠으나 만일에 범찰이 혹 우마를 훔치고 혹은 변경을 노력한다면 변장이 임의로 구처함이 가할 것이다. 아니 모두가 아뢰기를. 하규가 진실로 지당하십니다. 피살된 사람의 가족이라고 거짓 일컫고 텀을 타 원수를 갚는다는 계책은 온당치 못하는 것이오니 결단코 쫓을 수 없겠습니다. 하며 임금이 감사의 의논을 조차 한길도의 비밀이 내전하였다. 자, 노력은 얼룩백로의 기시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30일 을해 6번째 기사. 박규호의 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변시의 고장과 박규의 공함에 회통한 통문을 보건대 박규는 처승모 변시의 처소에서 노비의 문계를 전해 얻었으므로 한 조각이라도 잃어버릴 이치가 없사오나 그러나 어름어름하면서 바치지 아니하였sap고 박규가 또 변시가 일찍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건을 가라앉히기를 꾀하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이내 노비 야간명을 주면서 꾀이고 달래고 하였다가 대사를 면하게 된 뒤에는 도리어 개교를 꾸미어 전에 주었던 노비를 도로 빼앗으려고 하였으니 박규의 죄는 진실로 커옵니다. 또 변시가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건이 비록 사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 사건의 경중을 알지 못하며 혹 사유를 입을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만이었거니와 혹 관계가 가볍지 않아서 사유를 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다면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 것도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변시가 노비 20여 명을 정령하고자 하고서 죄를 면하고자 꾀하였고 액을 하면서도 정령한 정상도 이미 밝게 드러났사오니 정령한 노비를 관에서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와 정령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유사로 하여금 추액하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그 일이 만일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노비를 바꿔서 고하지 않은 죄가 진실로 클 것이다. 만일 국가에 관계되지 않은 일이라면 사전의 일을 가지고 들어 말하는 것도 역시 작은 일이 아니요. 더욱이 아래 사람으로서 윗사람의 과실을 고소하는 죄도 역시 큰 것이다. 또 박규는 본래부터 광망하고 근래에 병을 얻었으나 그러나 공신의 적장자이라 오랫동안 산직으로 둘 수 없으므로 들어가 감사로 삼았는데 일찍 이런 죄가 있는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서용하지 않았을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사헌부에 내려 추액하옵되 만일 죄가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변시와 아울러 추국하게 하옵소서 하고 최윤덕 등이 아뢰기를. 의금부에 내려 추액하옵시되 국가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단지 사전의 일을 고관한 일과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능멸한 죄만을 논하옵소서 하니 곧 의금부에 내려 추액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주 목장을 고쳐 쌓은 고득증의 죄를 다시 논의하다. 대사원 노환 등을 불러 하교하기를. 고득증의 말을 혐의하지 말고 그대들의 직무에 나아가라 하니 노환 등이 아뢰기를. 득종이 제주에서 생장하여 무릇 이해에 있어 두루 알지 못함이 없을 터인데 전자의 성상께서 장우량의 목장을 옮겨 쌓자는 계책으로 인하여 득종에게 물었을 때
덕종이 국마를 번식시킬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거짓 속에서 아래의 목장을 다시 고쳐 쌓은 까닭으로 국마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본부에서 반복하여 추액하였던 것입니다. 덕종이 비록 극진이 번명하였으나 마침내 그 죄책을 벗어날 수는 없었사온데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조차 다만 그 벼슬만 파면시키셨으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옵거늘 덕종이 자기의 걸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올려 허물을 본부에게 돌리고 저희 죄를 온전히 면하고자 하기까지 하오니 조금도 조사의 뜻이 없습니다. 신등은 다시 요사에 내려서 그 죄를 밝게 바로 잡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며 임금 말하기를 덕종이 이 죄로 인하여 파직되었는데 무엇을 다시 다할 것이랴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군사들을 훈련하고 어찬을 준비할 목적으로 군사들에게 사냥하게 하다. 도진무 신상 등이 아르기를 신등은 듣건대 천국에서는 날마다 닭, 돼지, 양, 소 등을 써서 어찬에 이바지한다고 하옵는데 본조에서는 토산물이 적어서 올리는 반찬이 이미 박하거늘 전하께서는 군사들의 사냥을 이미 검하시고 또 때아닌 진상을 정직해 하시어 어찬이 지나치게 박하옵니다. 이제 군액이 예전보다 갑절이나 되고 외패가 번성할 때가 되어 바야흐로 가을에 들어 기후가 점점 서늘하고 군사들이 한가하게 게으러지고 해이한 버릇이 생기기 쉽사오니 원컨대 당번 군사들에게 돌아가면서 짐승을 잡게 하면 어찬이 이바지할 뿐 아니라 또한 군사들을 연습시키는 하나의 방도도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군사들의 타위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여도 필요함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루를 기다려서 행하라 하며 상등이 다시 청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마땅히 이달 보름부터 시작하여 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자치통감 훈의를 찬집하는 관원에게 15일마다 음식을 내접토록 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새로 만든 누기의 구조와 원리 및 보관 장소와 누기명의 내용 이날부터 비로소 새 누기를 썼다. 임금이 예전 누기가 정밀하지 못한 깔다를 부르고 누기를 고쳐 만들기를 명하였다. 파수용호는 넷인데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수수용호는 둘인데 물을 바꿀 때는 갈아 쓴다. 길이는 11척 2촌이고 둘레의 직경은 1촌 8촌이다. 살대가 둘인데 길이가 10척 2촌이고 앞면에는 12시로 나누고 매시에는 8각인데 초와 정의 여분이 아울러 100각이 된다. 각은 12분으로 나눈다. 밤의 살대는 예전에는 21개가 있었는데 한갓 바꿔 쓰기에만 번거로움으로 다시 수시력에 의하여 낮과 밤에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기로 요약하여 살대 한 개를 당하게 하니 무릇 살대가 12개이고 간이와 참고하면 틀끝만치도 틀리지 아니한다. 임금이 또 시간을 알리는 자가 차착됨을 면치 못할까 염려하여 혹은 장령실에게 명하여 사신 목인을 만들어 시간에 따라 스스로 알리게 하고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니 그 제도는 아래와 같다. 먼저 각 삼간을 세우고 동쪽 간자리를 두 층으로 마련하여 위층에는 세 신을 세우되 하나는 시를 맡아 종을 울리고 하나는 경을 맡아 북을 울리며 하나는 점을 맡아 징을 울린다. 중간층의 밑에는 평륜과 순륜을 설치하고 12신을 버려 세웠다. 각각 굵은 철사로서 줄기를 만들어 능히 오르내리게 하며 각각 시패를 들고서 번갈아 시간을 알린다. 그 기계의 운행하는 술법은 가운데 간에 단락을 설치하여 위에는 파수호를 그려놓고 아래로는 수수호를 놓는다. 병 위에는 네모진 나무를 꽂되 속이 비고 면도 허하게 하여 길이는 11척 4촌이고 나비는 6촌, 두께는 8푼, 길이는 4촌이다. 빈 속에는 간격이 있고 겉에서 한치가량 들어가게 한다. 왼쪽에는 동판을 설치하여 길이는 살대에 준하고 넓이는 2촌인데 판면에는 구멍 12개를 뚫어서 구리로 만든 작은 구슬을
받도록 하되 구슬의 크기는 타날만 하며 12개 구멍에 모두 기계가 있어서 여닫을 수 있도록 하여 12시간을 주장하게 하고 오른쪽에는 동판을 설치하되 길이는 살대에 준하고 나비는 2,000오픈인데 판면에는 25개의 구멍을 뚫고 또한 작은 구리 구슬을 왼쪽과 같이 받게 한다. 판은 12살에 준하여 모두 12판인데 절기에 따라 갈았으며 경과 점을 주장하게 한다. 물을 받는 병에 살대를 띄우고 살대 머리에 받는 가로쇠를 젓가락과 같은 것이 있는데 길이는 4,000오픈이고 병 앞에 오목한 자리가 있고 오목한 가운데 넓은 판을 비스듬히 놓아 머리는 네모지고 속이 빈 나무 밑에 닿고 꼬리는 동쪽 간 자리 밑에 이른다. 간막이 넷을 이용하여 용도의 모양과 같이 하고 간막이 위에는 큰 철환을 놓되 크기는 계란만 하게 한다. 왼쪽의 12개는 실을 주장하고 중간 5개는 경과 매경의 초점을 주장하며 오른쪽 20개는 점을 주장한다. 그 철환을 놓아 둔 곳에는 모두 철환이 드나드는데 열고 닫히는 것이 있고 또 가로된 기계가 있어 설치하였는데 그 기계의 모양은 숟가락과 같고 한쪽 끝은 굽게 하여 구리처럼 걸리게 하고 한쪽 끝은 둥글게 하여 구슬을 받도록 되었다. 중간 허리에는 둥근 축이 있어서 내리고 올리도록 되었으며 그 둥근 끝은 구리통의 구멍에 닿는다. 구리통은 둘이 있어 간막이 위에 비스듬히 설치하였는데 왼쪽은 길이가 4척 5촌이고 둘째의 직경은 1,000오픈인데 실을 주장하게 하며 아래쪽에는 12구멍을 뚫었다. 오른쪽은 길이가 8척이고 둘레의 직경은 왼쪽 통과 같은데 경점을 주장하며 아래쪽에는 25개의 구멍을 뚫고 구멍마다 모두 기계가 있다. 처음에는 구멍을 모두 열리게 하여 동판의 작은 구리 구슬이 내려져서 기계를 움직이면 그 기계가 스스로 구멍을 덮어 막아서 다른 구리 구슬이 굴러 지나가는 길이 되게 하며 차례차례로 모두 그렇게 된다. 동쪽간의 자리 위층의 밑에 왼쪽에는 짧은 통 둘을 달았는데 하나는 구리 구슬을 받고 하나는 안에 숟가락 같은 기계를 설치하여 숟가락의 둥근 끝이 반쯤 나와서 구리 구슬을 받는 통 밑에 닿는다. 오른쪽에는 둥근 기둥과 네모진 기둥을 각각 둘씩 세우고 둥근 기둥은 속이 비게 하여 안에 기계를 설치하였는데 모양이 역시 숟가락 같고 반은 나오고 반은 들어가게 하며 왼쪽 기둥은 5이고 오른쪽 기둥은 10이다. 네모진 기둥은 작은 통을 비스듬히 꿰어서 그 기둥마다 각각 4개씩으로 되었는데 한 끝은 연잎 모양으로 되고 한 끝은 용의 잎 모양으로 되어 연잎은 구리 구슬을 받고 용의 잎은 구리 구슬을 뱉는다. 용의 잎과 연잎의 위와 아래가 서로 닿고 그 위에 별도로 짧은 통 2개를 달아 놓았는데 하나는 경을 가리키는 구슬을 받고 하나는 점을 가리키는 구슬을 받는다. 오른쪽 네모진 기둥은 연잎마다 아래에 곧은 짧은 통 2개와 가로된 짧은 통 1개를 붙이고 그 가로된 통의 한쪽 끝을 왼쪽 기둥 네모진 기둥의 연잎 아래에 닿게 한다. 왼쪽 기둥 둥근 기둥의 5숟가락과 오른쪽 둥근 기둥의 5숟가락은 그 둥근 끝이 각각 용의 잎과 연잎의 사이에 놓는다. 오른쪽 둥근 기둥의 5숟가락은 그 둥근 끝이 반은 직통 안으로 들어갔는데 파수호의 누수가 수수호에 내려서 모이면 더 있던 살대가 점점 올라와서 시간에 응하여 왼쪽 동판 구멍의 기계를 건드리고 작은 구리 구슬이 떨어져서 내려서 구리 통에 굴러 들어가 구멍으로 쫓아 떨어져서 그 기계를 건드리면 기계가 열리고 그 구슬이 떨어져 자리 밑에 달린 짧은 통에 굴러 들어가서 떨어지면 숟가락 같은 기계를 움직이면 기계의 한 끝이 통 안으로부터 스스로 시간을 맡은 신의 팔을 치받으면 곧 종이 울린다. 경점도 그렇게 하니 바로 다음 경을 울리는 구슬은 달려있는 짧은 통에 들어가서 떨어지면서 숟가락 같은 기계를 돌리면 왼쪽 둥근 기둥 가운데로부터 경을 맡은 신의 팔을 치받아서 북을 울리고 점통에 굴러 들어가서 다시 초점을 기계를 돌리면 오른쪽 기둥 가운데로부터 점을 맡은 신의 팔을 치받아서 징을 울리고 연잎 밑에 곧은
작은 통에 들어가 그친다. 그 굴러가는 곳에는 기계를 설치하여 처음에는 경을 알리는 구슬의 길이 막히다가 굴러 들어가며 미쳐서는 들어간 길이 닫히고 경의 길이 열린다. 마지막 경에도 모두 그렇다. 5경이 마치기를 기다려서 빗장을 뽑고 나온다. 매경 2점 이하의 구리 구슬은 달려있는 짧은 통에 떨어져 들어갔다가 연잎으로 굴러 들어가서 그 점의 기계를 건드리고 그친다. 다음 점의 구리 구슬이 굴러 지나가면서 또 그 점의 기계를 건드리고 그친다. 그 구리 구슬이 그치는 통에는 구멍이 있고 빗장을 질러서 닫혔다가 점의 구리 구슬이 떨어지면서 그 맨 아래의 기계를 건드리면 기계에 이은 쇠줄이 차례로 모든 빗장을 뽑고 앞서 3점의 구리 구슬과 더불어 일시에 함께 내려온다. 그 시간을 주장하는 큰 구슬이 달려있는 짧은 통에 떨어져 둥근 기둥에 붙은 통에 굴러 들어가 떨어지면서 가로나무의 북쪽 끝에 밟는다. 나무의 길이는 6척 6촌이고 나비는 1촌 5푼이며 두께는 1촌 7푼인데 가로나무의 가운데 허리의 주가 되는 짧은 기둥이 좁은 가로나무에 닿돌고 원축을 붙여서 오르내리게 하도록 되었다. 가로나무의 남쪽 끝에는 손가락 같은 둥근 나무를 세웠는데 길이는 2척 2촌이고 시간을 알리는 신의 발 밑에 닿는다. 발끝에는 작은 윤축이 있는데 큰 구슬이 떨어지면서 북쪽 끝을 누르면 남쪽 끝이 올라가면서 신의 발을 받들어 자리 중간층의 위에 오른다. 가로나무의 북쪽 끝의 북쪽에 작은 판을 세워서 여닫게 하였는데 판에는 쇠줄이 있어서 위로는 시간을 주장하는 매달린 통의 숟가락 같은 기계에 연하여 숟가락이 움직이면 판이 열려서 앞에 구리구슬이 나오게 한다. 가로나무의 남쪽 끝이 낮아지면서 시간을 알리는 신이 윤면에 돌아오고 다음 시간의 신이 곧 대신하에 올라온다. 바퀴가 도는 제도는 바퀴 밖에 작은 판을 가로놓되 길이는 1척가량으로 하고 그 가운데 4, 5촌가량 깊이의 구덩이를 파서 동판을 그 위에 가로 올려놓되 그 새를 순하게 기울게 하며 한쪽 끝에 축을 설치하여 열리고 닫히게 한다. 시간을 알리는 발이 처음에는 동판 아래로 반치쯤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동판이 열려서 올라오고 올라오면 도로 닫힌다. 그 시간이 다하여 윤면에 돌아오면 발끝에 쇠바퀴가 순하게 동판을 굴리면서 내려와서 잠시로 멈추지 아니한다. 다음 시간의 신도 그러하다. 무릇 모든 기계가 다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아니하여 보이는 것은 관대를 갖춘 목인 뿐이다. 이것이 그 대략의 모양이다. 김빈에게 명하여 명과 아울러 설을 짓게 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제왕의 정치는 때를 좋아하게 하고 나를 바르게 하는 것보다 중함이 없고 상고해 실험하는 법칙은 의상과 귀루에 있으니 되죠. 의상이 아니면 천지의 운행을 살필 수 없고 기류가 아니면 밤낮의 한계를 표준할 수 없다. 천년의 긴 세월은 일각의 틀리지 아니하면서 비롯하고 모든 공적의 빛남은 초놈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데에 말미암은 까닭으로 역대의 성신들이 하늘에 순응하여 나와서 다스리되 거기에 삼가지 않음이 없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우리 주 상전하께서는 요 임금의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을 두시고 대순의 선기 옥형을 만드는 뜻을 본받으시어 이에 유사에 명하여 의상을 제작하여 측구의 근거를 삼고 이내 누기를 새로 만들어 시각을 바르게 하여 궁궐 안 서쪽에 각색 칸을 세우고 호군 장령실에게 명하여 시간을 맞는 목인 삼신과 12신을 만들어 닭과 사람의 직책을 대신하게 하였다. 동쪽 간에는 좌 두 층을 마련하여 삼신의 위층에 두되 하나는 앞에 놓인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고 하나는 앞에 놓인 북을 쳐서 경을 알리고 하나는 앞에 놓인 징을 쳐서 점을 알리게 하였다. 12신은 각각 신패를 잡고 둘러쓰며 평륜이 중간층의 밑에 숨겨져서 때에 따라 번갈아 올라온다. 가운데 간의 중간에는 병을 놓고 기계를 설치하여 철환을 써서 그 기계를 돌린다. 시간이 이를 때마다 여러 신이 문득 응한다. 의상을 참고 연구하며 하늘과 어긋나지 아니하여 참으로 귀신이 있어 지키는 것
같았으니 보는 자가 놀라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실로 우리 동방의 정부에 없는 거룩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그 집을 보루각이라 이름하고 신 빈에게 명하여 장차 후래에 밝게 보이게 하시니 신이 절하고 명을 지어 드립니다 하고 명에 이르기를 음양이 번갈아 밤과 낮이 바뀌어지고 하늘도 말없이 돌아 신공이 자취 없네 이루시고 보필하여 기루를 지었도다. 황제의 창작이나 역대로 법은 달라 우리 동쪽 나라의 옛 제도가 허술하더니 크나큰 이 제도를 비로소 만드셨네. 우리 임금 밝으시어 선기 옥형 만들고서 누기도 새로 하니 파수호가 4개이요 수수호가 2개인데 밤과 낮이 바뀜이 각에서 차츰 비롯하여 삼법을 세우시되 이륙으로 보였도다. 조두를 치는 것은 시간이 어긋날까 목인을 만들어서 수직을 아니 쓰네. 여러 신을 만들어서 누수를 맞게 하고 높은 집을 이룩하여 상하 좌석 마련하고 저기 있는 동편간에는 3신이 위에 있어 종과 북과 징 하나씩을 나누어 가지고서 닭의 울음 대신하니 그 소리 질서가 있네. 아래에는 12신이 신패를 가지고서 평륜면에 둘러 있어 번갈아 오르면서 시간을 알리도다. 그 기계 연구하니 가운데 간이 징음일세 청루를 막았는데 이때여 병을 놓고 2개의 동판에다 구멍을 뚫고 살대를 꽂아 기계를 더하고서 철환을 받게 하여 호면에 세웠도다. 살대가 올라가면 기계가 움직이고 철환이 떨어져서 굴러가는 것이 바뀌었는데 신의 밑에 닿아도다. 2갈래가 넷으로 나뉘어서 골목길과 같아도다. 통을 좌우로 운전하여 철환을 받게 하고 통에는 기계 구멍이 동판의 수와 같도다. 별도로 큰 철환이 통 가에 벌려 있어 번갈아 기계가 발동하여 번개처럼 빠르도다. 기계가 닿는 곳에 사신직체 다하여서 보는 이가 감탄하네. 거룩할사 이 제도는 하늘 따라 범 만드니 천지 조화 짝지어서 범위가 틀림없네. 적은 시각 아껴 써서 모든 공적 빛나도다. 그 나라에 사는 백성 스스로 감화하여 어기지 아니하네. 표준을 세우고서 무궁토록 보이도다 하였다. 보루각에 새 누기를 놓고 서운 관생으로 하여금 번갈아 입직하여 감독하게 했다. 경회루의 남문과 월화문의 근정문에 각각 금고를 설치하고 광화문에 대종고를 세워서 당일 밤에 각 문의 쇠북을 맡은 자가 목인의 금고 소리를 듣고는 차례로 전하여 친다. 영춘문에서 큰 북을 세우고 오심에 목인의 북소리를 듣고 또 한 북을 치고 광화문의 북을 맡은 자도 전하여 북을 친다. 경회로 남문과 영춘문, 광화문은 서운 관생이 맡고 나머지 문은 각각 그 문에 숙직한 갑사들이 맡았다. 영실은 동네 현의 관노인데 성품이 정교하여 항상 권례의 공장일을 맡았도다. 누기는 물시계이고 이기는 음양이며 평륜은 평편한 바퀴이고 스누는 돌아가는 바퀴이고 파소는 물을 담는 병인데 밑에 작은 구멍이 있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분량의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도록 만든 것이다. 수수호는 위에 물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는 병이다. 이륙은 12를 말한다. 세종 7월 65권 세종 16년 7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디중추원사 2천에게 주자를 만들어 책을 박도록 하다. 태종께서 처음 주자소를 설치하시고 큰 글자를 주조할 때 조정 신하들이 모두 이룩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태종께서는 억지로 우겨서 만들게 하여 모든 책을 인쇄하여 중에 널리 폈으니 또한 거룩하지 아니하랴. 다만 초창기이므로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여 매양 인쇄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먼저 밀을 판 밑에 펴고 그 위에 글자를 차례로 맞춰 꽂는다. 그러나 밀의 성질이 본데 유함으로 식자한 것이 굳지 못하여 겨우 2어장만 박으면 글자가 옮겨 쏠리고 많이 비틀어져서 곧 따라 고르게 바로잡아야 하므로 인쇄하는 자가 괴롭게 여겼다. 내가 이 패단을 생각하여 일찍이 경에게 고쳐 만들기를 명하였더니 경도 어렵게 여겼으나 내가 강요하자 경이 지혜를 써서 판을 만들고 주자를 구워 만들어서 모두 바르고 고르게 경고하여 비록
미를 쓰지 아니하고 많이 박아내어도 글자가 삐뚤어지지 아니하네.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이제 대군들이 큰 글자로 고쳐 만들어서 책을 박아보고자 하오. 창하나 내가 생각하는데 근래 북정으로 인하여 병기를 많이 잃어서 동철의 소용도 많으며 더구나 이제 공장들이 각처에 나누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심히 번거롭고 많지만은 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천에게 명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집행된 직제학 김돈, 직전 김빈 혹은 장영실, 잠시 사회권사 이세영, 사인 정책 주부 이순지 등에게 일을 주장하게 맡기고 경연에 간직한 효순 사실, 위선 음질, 논어 등의 책의 자형을 자본으로 삼아 그 부족한 것